정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7월 5일 경기도교육청의 보여주기식 정책 운용으로 교육급식의 근간이 흔들리고 영양교사의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면서 교육급식 정상화를 통해 영양교사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학교 영양교사로 정년퇴직한 정명옥 전 영양교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7월 15일 식량닷컴 푸드플랜 뉴스농장 유튜브 촬영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없고요. 정교조 경기지부에서 학교 급식보건과 거기다가 이제 공문 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학교 급식보건과에서는 접수조차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노사협력과에다가 다시 접수를 하고 노사협력과에서 에듀파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탑재하는 정도로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맛이 건강하면 이제 그게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의 입맛과 건강한 맛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 건강과는 좀 멀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퇴직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전까지는 이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투쟁을 했는데요. 산안법이 학교에 적용이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주관부서가 고용노동부거든요. 고용노동부가 학교의 구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산안법에 보면 이제 관리감독자라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본 거죠. 영양교사로 보고 이제 영양교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단위 학교를 그래서 사업장으로 하다 보니까 20명,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명 이상이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학교가 없잖아요. 조리종사자들이 20명이 넘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규모를 키워서 학교장이 사업주냐 아니면 교육감이 사업주냐라고 설왕설래를 많이 하다가 결론은 모든 학교의 조리종사자들에게 산안법을 100% 적용시키려면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감을 사업주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감이 사업주이다 보니까 단위 학교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있고, 그러나 산안법에 있는 산안법 시행령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현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의 밑에 부하 직원으로 있는 영양교사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이제 영양교사를 산안법의 주무 직원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업주는 교육감이라고 네. 그러시고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예, 학교장은 이제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네. 그러면은 영양교사는 원래 교사는 그 법에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양교사에게 업무 담당자로 이제 부여했다는 거. 이제 현업종사자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법적 용어인데요. 현업종사자는 이제 교사나 사무직은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양교사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현업종사자로서 현장의 관리 감독을
관리 감독자를 시키려면, 관리 감독자 업무를 시키려면 현업 종사자여야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는 조리 현장에 있기보다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양 수업을 할 경우에는 또 완전 교실로 근무 장소가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현장을 전혀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억지로 저희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행정 업무라든지 부대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치밀하게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러려면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든지 관리감독자가. 근데 이제 학교는 그런 충원도 안 해주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하라 이렇게 되니까 저희 영양교사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때 요구했던 거는 교육감이 이제 사업주잖아요. 보면 학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주의 책무가 있어요. 그 사업주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단위 학교하고 도교육청의 교육감은 물리적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단위의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고, 지역 교육청에서 이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들은 지역 교육청이 담당을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는 단위 학교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 점검을 한 학기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교육청의 급식 담당자들로부터 학교 현장을 위생 점검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점검도 나와서 하면 되지 않냐. 예, 그런 겁니다. 네, 영양교사는 이제 교사 자격증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양사 면허증은 영양과 그 음식, 조리 이것을 다 아우르는 전문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교사의 그 가장 전문적인 고유 업무라고 하면 식단 작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튀김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식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제 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영양교사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라고. 네네네, 그렇죠. 네. 그건 이미 이제 공문에 급식실이라는 말이 좀 이제 그 편견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식생활 교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식생활 지도 식생활 예절실 뭐 이런 명칭을 새로이 해서 공문으로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관심 부족인 것 같아요. 문제의식도 담당자들만 가지고 있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그러니까 담당자들만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도 전국적인 현상.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영양교사는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영양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 철학과 또 교육 철학이 우선 좀 더 철미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의 어떤 실현하는 거와 그것도 질도 높아지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영양교사의 교육 철학과 급식 철학이 좀 재정립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커리큘럼이 개선돼야 돼요. 지금 현대 영양학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현대 영양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양교사, 영양사를 길러내는 교육제도의 변화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영양사, 영양교사의 역량이 강화되면 민원은 줄어들겠죠.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거고, 일단 식단을 구성하는 식단 구성권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식단 구성권을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양사, 영양교사가 되려면 일정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고 국가의 인정을 받고 이제 라이센스를 딴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식단 구성권에 대한 전권을 좀 영양교사한테 일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도 물론 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수업을 좀 제대로 하는 수업권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영양 교육, 영양 수업에 대한 수업권은 지금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공문 한 장, 지침 하나로 그냥 수업을 어거지로 하고 있고요. 수업 실시율도 50% 넘을까 말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교육과정에 영양교육, 영양수업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교사로서의 권위 이런 것도 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종 협의체 이런 데서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영양교사가 좀 참여하면 좋겠다. 사실은 영양교사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든가 기타 등등 학교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통보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장단이나 상급 단위에서 결정한 거를 그냥 실행만 해야 되는, 근데 학교 급식실의 현실은 또 다른 그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영양교사의 어떤 그 교권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민원 문제는 창구 단위화를 해서 영양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지 않도록 이제 학교의 민원으로 대개는 보면은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한 분이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영양교사 급식 문제도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이제 그것을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영양교사의 설명과 해명, 필요하면 해명이고 변명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듣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학교 내의 논리를 마련을 해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구조를 만들면 악성 민원,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는 좀 보호되지 않겠나. 물론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나 또 의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아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악성 민원으로 보여지는 그런 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민원들은 그런 식으로 좀 학교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